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요일날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쪽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사실상 엔비디아하고는 비교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자체적인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분명히 있죠. 지금 뭐 냉각 관련해서 뭐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올해 들어서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실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엔비디아 말고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쭉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300불에서 1200달러가 넘는 그런 구간까지 한 2달 만에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사전에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얘네 실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으로 좀 작용하게 됐고,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가 금요일날 23% 정도의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내용 보시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일단 10% 정도 빠진 거는 맞습니다. 그게 왜 빠졌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실적을 사전에 발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확 엄습을 했고, 엔비디아 이거 AI 버블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버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IT 버블이나 뭐 2차 전지 버블 이런 걸 생각하던데, AI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기도 했거니와 그 오른 것에 대해서 지금 높은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시장의 반도체들은 비메모리, 그렇죠, 비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쪽에서 너무 높은 고사양 서버를 요구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사용되는 게 완전히 다르죠. HBM을 사용하잖아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뭐 GDDR, 뭐 6X, 뭐 7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HBM을, 그렇죠, 고대역 폭으로 그냥 확 달아버립니다. 가격 상관하지 않고.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GTC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격 상관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기술을 대거 투입을 해서, 그쵸, 병목 현상을 아예 없앤 그런 그 설계 방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쵸, 단위당 성능비라고 하는데, 단위당 성능비를 높이기 위해서 순행까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강세를 보였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과는 달리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만나서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목적인 연착륙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는 게 엔비디아의 목적이라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피크를 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건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빠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환율도 올라가죠. 달러 강해지죠. 물가 올라가죠. 그럼 금리 올라갈 거죠. 11월 달에 대선 있죠.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은 맞고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미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60일 이평선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면 뭐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한 하락 구간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 위한 상황이 절대 그려지지 않는다. 전쟁이 막 심화되거나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유가 튀면서 그런 약간의 그 지정학적인 위험이 딱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바이든이 그거 내비두겠냐고요. 개인적으로 바이든, 뭐 저야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진 않지만, 바이든은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쵸,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대만 잘 잡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부담감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내가 매도한다? 이걸 과연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뭐 매도해서 뭐 지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 오히려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폭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하이닉스에서 지금 HBM이 올해 생산량 전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나 추가적으로 그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자 고객사들 이쪽에서 설계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진 않거든요. 이쪽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 공장 짓고 언제 만들어서 언제 쓰려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져 있는 그렇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은 없었으나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매매는 이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그쵸? 한 30% 정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수, 그리고 매도, 여기도 한 18% 정도의 구간이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 여기도 한 13% 정도의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정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저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했을 때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자, 시장은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 쪽에 조정이 지금 들어오면 여기 바이오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HLB거든요. 바이오에서 보시다시피 조정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줍니다. 이 반등 구간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타점을 기다리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내용처럼 그쵸? 다 보여드린 이 내용처럼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 4월 23일 오늘이죠. 시장가 매수 8시 45분. 그렇죠. 정확하게 장시작 전이죠. VT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보면 자, 오늘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나빴다고 뭐 시장 하락률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한 6%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막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 즉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 그리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쵸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 제가 타점까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1평을 이탈해서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계속 막 빠지고 안 좋고 막 박살나고 작살나고 막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환율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달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엔비디아도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빠지는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이 뒤쪽의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한 10% 이상 조정을 받은 그 상황이라서 뭐 굳이 내가 뭐 여기서 팔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어요. 하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종목군들 뭐 리노공업, PSK홀딩스 이런 종목군들까지 다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토대로 그런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점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여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들을 잡는 원리를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건 그쵸?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있어서인 것은 맞지만 그 악재가 발생해서 나올 수 있는 하락폭을 이미 다 채워놨습니다.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빠졌고 나스닥만 집중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건 엔비디아가 빠졌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빠졌으니까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 빠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이 발표하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안 좋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테슬라가 여기서 또 박살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빠졌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타점을 잡은 그 기준치가 되는 거 있죠. 그 기준치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보유 전략이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만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먼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분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거의 하락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좀 퍼뜨리는 그런 작업은 조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